예, 한밤의 미주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월 8일이고요. 금요일. 자, 자정 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8일 이제 한 3시간에서 4시간쯤 있으면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결과를 결과가 받아들이게 되죠.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4시 반쯤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 나서게 되는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25bp 인하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네.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준이 방향성을 바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뭐 시장 전반적으로는 오늘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서 네. 리포트를 냈습니다만 네.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예정된 4번의 금리 인하 트래젝토리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서 오늘 25bp 이후에 변화점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마치 신과 같이 군림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내려오다 한 적이 있어갖고 조금 이거 위기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눈치 그런 보겠죠. 측면에서 오늘 나오는 코멘트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사실 그거와는 별개로 오늘까지만큼은 그래도 어제 축포를 조금 더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좋네요. 자, S&P 500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 60%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장 초반 분위기고요. 네. 떨어지는 종목은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군요, 역시. 지금 나스닥이 1% 넘게 오르고요. 예. S&P 500도 0.5% 가까이 상승. 다우도 0.1%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기 때문에 저희는 먹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군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의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메뉴. 무엇인가요? 바로 참치김밥. 참치김밥입니다. 참치김밥 자, 여기 보이실까요? 보시면은 참치김밥. 저 원샷 한번 주세요. 김밥 한번 보여드리게. 쏟아지면 참치김- 그거 안 돼. 노트북으로. 안 되네, 노트북. 어, 참치김밥입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아, 12시 넘어서 여러분께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만 맛있게 먹을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맛있는 김밥 혹은 이제 배달 음식 혹은 요새는 또 흑백 요리사의 인기 때문에 집에서 그 뭡니까 그 파스타 중에 그 알리오 막 그런 거 손 씹다 그러는데 그거 막 해 드시고 혹은 그 라자냐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웍에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리조또 제가 웨스턴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비싸서 잘 못 가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막 드실 텐데 김밥. 아니, 주식은 미국 주식하면서 웨스턴 음식을 안 드신다니 이럴 일입니까? 비싸. 그냥 끝. 비싸 그렇게. 저는 그거 하나 먹을 때 김밥을 라면. 제가 오늘 사실 낮 시간에 제가 오늘 이제 브랜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좀 진순파라고 진순에다가 똑같은 뭘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김밥을 먹기로 했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제가 맛있어요. 사실 어제 그랬거든요. 저희 어제 치킨 먹었잖아요. 근데 저희 저녁 시간에 저희 가족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며. 누룽지 통닭을 꼭 먹어야겠다며. 남해상 치킨 먹어야 돼. 네. 지금 댓글에 그래서 네. 제가 먹방을 하니까 네. 테슬라가 오른다. 아. 지금 이런 소식도 들어왔는데 네. 테슬라가 볼까요? 1.6% 오. 실제로 오. 지금 올라지는 모습 우와. 보여주고 있는데 좋아. 올라. 더 오르라고 드시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지금 292달러. 300달러 뭐 다음 주 안에 찍겠는데요? 이게.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이 조금이라도 언급이 나오면 바로 300달러 고고싱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하는 건 1월 20일이니까요. 아직까지 기간이 꽤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관련된 종목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음흠. 그냥 트럼프 당선인이 그냥 이 차량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그냥 마치 G드래곤이 그 사이버 트럭을 타고 서울에서 다니듯이 노출만 좀 돼도 지금은 정말 굉장히 예민한 상태죠. 뭔가 찌르기만 해도 갑자기 막 2%씩 오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1.5%가량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292달러 상태거든요. 그럼 300달러. 이제 웨드부시에서 300달러 가서 1트릴리언 갈 거라고 얘기한 게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 이 정도면 사실 바로 1트릴리언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9,39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요. 시가총액 여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해외에 있는 상장 기업 포함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있고 TSMC가 8위인데 버크셔 밑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버크셔가 오늘 좀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주면은 이 순위를 탈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버크셔가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부진했던 것을 이제 금융주가 또 좋아지다 보니까 또 보험주가 또 트럼프의 수혜주로 뽑히고 있어서 네. 그 버크셔의 상승 가능성과 테슬라의 이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맞붙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중간에 꼈을 때는 브로드컴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브로드컴은 계속 순위만 내려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번 더 쭉 내려볼까요? 일라이릴리가 12등, 월마트가 13등이고요. 네. JP 모건 체이스와 비자가 14등, 15등, 유나이티드 헬스가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굉장히 그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는 그 구간에 네. 지금 여기 빽빽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 구간 특히 1위에서 10위 같은 거는 많이들 갖고 계시고 이미 ETF에 많이 바스켓으로 그쵸. 들어 있기 이미 때문에 바스켓으로 담죠. 그것보다는 이 중간에 25위에서 이제 30위권에 지금 에브비도 여기 있고요. 뱅크 네.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 뭐 세일즈포스, 어허. 세일즈포스는 막 여기 다우에 들어와 있고 그런 종목이니까 네. 한번 이 중국 종목들 나오기 전에 한번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36위에 삼성전자 어허. 여기 올라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ASML이 37등이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작은 회사인 줄 알았더니 어허. 그 정도 아니었군요. 아이, 그럼요. ASML이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자기만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회사라고 할 수 없고 물론 지금 그 레거시 쪽이 약간 밀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주목을 덜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레거시 없으면 우리 노트북 뭐 핸드폰 못 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약간 미스가 나고 덜 주목을 받을 뿐 계속해서 숫자는 찍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랑 좀 비슷한데 오늘 약간 특징적인 게 에스티로더의 상승입니다. 에스티로더가 현재 6%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캠뷰도 현재 2%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좋다 하던 에스티로더가 왜 6% 오르느냐? 바로 내일 중국의 전인대가 끝이 납니다. 예. 그 전인데 네, 그 중국의 전인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전인대가 생각해보니까 FOMC까지 다 보고 결정하는 거네요. 사실은 전인대가 8일 끝나고 이제 대선 끝나고 8일에 마감이 된다고 하길래 네. 그러면은 대선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결정하겠구나 했더니 이렇게 손쉽게 대선이 끝나서 대선 끝났고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된 뒤에 여유 있게 경기 부양책을 난 내놓는다. 쏟아내겠다. 예.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일 아마 회의 끝나고 사실 이것도 중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낼지 오후에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영 언론을 통해서 아마 그 금액을 그 디테일한 것들을 아마 내놓을 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10조 위안까지도 돈을 풀겠다라고 하거든요. 10조 위안이면 1,900조예요, 여러분. 1,900조요. 1900조? 1,900조. 와닿지 않네요. 되게 감이 없죠. 네. 2,000조 이거를 물론 한 해에 다 푸는 건 아닙니다만 일정 기간에 나누어서 풀면서 우리는 경제 성장률 5% 무조건 할 거야라는 걸 굉장히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중국의 지방 부채가 경단위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단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들이 6%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아시아 좀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중국 지수만 간단하게 보도록 짧게라도 좀 하겠습니다. 보시죠. 상해 종합 지수가 2.5%대 강세였고요. 그리고 심천 지수도 2%대 강세였는데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전인대 기간에 시장 뺀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장 초반에는 약보 합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수 쫙 밀어 올리면서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라면서 시장이 올랐고요. 여기에 지금 캘린더 한번 볼까요? 중국 지표들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시면 수출액 예상치보다 많이 상회했죠. 무역 수지도 좀 많이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약간 퀘스천 마크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0월이기 때문에 첫 경기 부양책이 나온 이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내일 중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우리 성정모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쭉 살펴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오늘도 좋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어제가 이제 근래에 있어서 대선 다음날, 이제 대선 당일 가장 많이 오른 날이었는데, 오늘도 아무래도 이제 대선 끝난 그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계속해서 시장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결국 뭐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도 현재 방향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 오늘 뭐 JP모건 같은 금융주는 꽤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혜택이 강하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시장이 뭐 아직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개별 종목들을 좀 해석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당선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당선인이고 집권까지 시간이 남았고 어떤 정책을 디테일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배고프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을까 싶지만 저희는 김밥이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달달한 커피 그림이 지금 나와 있네요. 더치브로스 이야기 하실 건가 봐요. 예,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뭐 소비 트렌드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더치브로스라고 미국에서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수 기준으로는 스타벅스에 이어 2위입니다. 스타벅스가 워낙 16,000개 정도 미국의 매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워낙 압도적이지만 더치브로스는 한 950여 개 정도 이제 갖고 있으면서 미국 2위 그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뭐 성장이 점점 가속화될 거고 앞으로 좀 스타벅스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계속 존재했는데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진짜로 그렇게 되진 않을까 앞으로 그런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을 기대하게 만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뭐 매출 EPS 다 비트했고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대폭 상향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레스토랑 체인들은 결국 매장 점포수를 계속 늘리면 매출 이익이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해당 매장의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이 최근까지는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신규 출점을 해야 되는데 신규 출점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었고 이 부동산 비용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쪽 더치브로스에서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에 대해 정말 많은 채용을 이뤄냈고 뭐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신규 매장 부지 선정 관련한 그런 절차가 개선되면서 앞으로 조금 이 캐펙스 지출도 줄 것 같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비용이 내려갈 거고 뭐 부동산 건설, 이제 건물 건설 관련한 비용도 조금 이제 뭐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분기까지는 이쪽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생각보다 매장이 빨리 가속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카니발리제이션, 결국에 자기가 점포를 내서 자기의 그 기존에 있는 점포를 좀 위협하는 거죠.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완전히 싹 덜어 없앴습니다. 내년, 내후년 앞으로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매장 성장이 더 빠르게 이제 매장 출점을 이뤄낼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 매장 출점도 중요한데 기존의 매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AUV, 단위당 유닛 볼륨인데 단위당 유닛 볼륨이 이제 매장당 연 매출이 사상 최고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
그 기반에는 모바일 주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코멘트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현재까지 모바일 주문이 도입된 뒤로 이게 사업이 정말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있어서 뭐 앞으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여기가 원래 커피랑 에너지 드링크 전문적으로 파는 미국 서부 남부 중심으로 있는 카페인데, 근데 식품 관련해서는 아직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빵이랑 쿠키 정도는 팔지만 그렇게 본격적인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정 식품 메뉴를 테스트해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이쪽도 크게 이제 사업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결국에 뭐 이제 매장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고 부동산 개발 관련한 프로세스가 개선되다 보니까 뭐 신규 매장도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더치브로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이런저런 뭐 실적 숫자적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이 9월 말 기준으로 모바일 주문이 전체 매장의 90%에 출시됐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바일 주문 관련해서 연초부터 테스트를 시작했고 뭐 한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전체 매장의 약 20%에만 출시가 됐었는데 이 모바일 주문이 이제 더치브로스 미 전역에 있는 매장들에 다 동시에 도입되면서 이게 정말 매장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거든요. 이 더치브로스 매장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되는 카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회전율이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더치브로스에 한 번 가면은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는 차에서 대기해야 되고 뭐 평균적으로 이제 매장 전반적으로 2시간 이상은 대기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바일 앱 주문이 도입되면서 그 드라이브 스루 라인도 따로 생기고 점점 더 빨리 이제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매장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이제 앞으로 이 매장당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더치브로스 CEO가 오늘 한 이야기가 재무 결과에 모바일 주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한마디 때문에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더치브로스 이 기업이 조금 왜 매력적인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이 소비재 관련해서는 항상 Z세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X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점점 소비력이 감소하는 세대고, Z세대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소비력이 증가하고 있고 미래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그 소비 행태에 정말 시장이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더치브로스의 최대 고객층은 일단 Z세대입니다. 그리고 Z세대가 왜 더치브로스를 좋아하냐면은 최근 이제 뭐 Z세대 하면은 좀 개인주의, 뭐 초개인화 사회라고 하죠. 초개인화 사회에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뭐 음료를 시키더라도 다 똑같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누구는 에너지 드링크, 누구는 그냥 탄산음료, 누구는 레모네이드 뭐 그런 식으로 각자 다 시키는데, 여기 이제 뭐 화려한 사진처럼 보이듯이 이제 더치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 종류만 당연히 한 100여 가지 메뉴를 판매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에너지 드링크 메뉴만 37개, 뭐 탄산음료만 35개, 레모네이드 메뉴만 25개, 뭐 그 외에도 버블티, 차이티 라떼, 뭐 정말 많은 음료를 판매하다 보니까 이 Z세대의 초개인화 그런 트렌드에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Z세대는 에너지 드링크를 선호한다,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파이터 샌들러 미국 Z세대 소비자 보고서 가을 편에서 미국 Z세대는 커피는 31%가 선호하는데 에너지 드링크는 39%가 선호하더라. 에너지 드링크를 훨씬 선호한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더치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드링크 메뉴만 40여 개를 팔고 있고, 업계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숫자의 에너지 드링크 메뉴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Z세대들을 끌어들이는데 그렇게 한몫을 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Z세대 하면은 뭐 국내나 뭐 국내외로 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국내만 해도 뭐 저기 성수동이나 그 더현대 서울 그런 데만 가도 뭐 팝업 스토어, 한정 제품 그런 거 내놓는다 하면은 정말 막 줄이 뭐 2시간, 3시간, 뭐 길게 막 5-6시간이 기본인데, 이런 더치브로스 같은 경우엔 한정판 제품, 한정판 메뉴를 정말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이 한정 메뉴를 계속해서 시즌 메뉴를 주기적으로 출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한정 메뉴가 뭐 SNS에 좀 공유하기 좋기도 하다 보니까 이 Z세대들이 상당히 선호한다, 그런 걸 보면 좋겠고, 이 또 스티커 수집 문화가 있습니다. 이 더치브로스에서는 특정일에 방문하면은 이제 스티커 드롭이라고 해가지고 좀 숨겨진 스티커를 나눠주는데, 그 스티커가 상당히 Z세대들이 그걸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이거 스티커 수집해서 뭐하냐, 그렇게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 Z세대 트렌드 중 하나가 이 별다꾸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 별걸 다 꾸민다, 그걸 이제 줄임말로 해서 별다꾸 그러는데, 뭐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뭐 국내만 보아도 뭐 이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백구, 뭐 가방에 다들 인형 하나씩 달고 키링 걸고 그런 백구, 그리고 뭐 신발 꾸미기, 그리고 뭐 맥북 꾸미기, 닭구, 다이어리 꾸미고, 뭐 카드 꾸미고, 텀블러 꾸미고, 별걸 이제 다 꾸미면서 개성과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시대인데,
결국 그런 꾸미기의 핵심 아이템은 스티커다. 근데 이제 더치브로스 팬들끼리는 그 스티커, 한정판 스티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 간의 이제 팬덤 문화, 더 유대감이 형성되고 계속해서 더치브로스라는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치브로스가 뭐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며 현재 장중에 한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좀 성장 레스토랑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장 확장 속도가 가팔라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모바일 주문 같은 걸 도입해서 매장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중요한데 매장 생산성 향상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별걸 다 꾸민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사무실 나가면 젊은 친구들, 네, 아이고 뭐 저런 네, 선생님. 20대 초반에 이제 친구들의 그 자리에 가면 텀블러에다가 막 스티커 붙어 있고요. 그 모니터에도 막 스티커 같은 거 다 붙어 있어요. 보면 그런 것처럼 요 스티커도 그렇고 왜 스타벅스에서 한정판 시즌 음료 나오면 다 먹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더치브로스의 지금의 상승세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41% 와. 급등하면서 장중에 $50 찍기도 했었고요. 현재 49.4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대단한- 보면서 근데 네. 뭐- 걱정되는 게 뭐요? 이 직원분들이 메뉴를 다 만들 줄 아는가?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래서 약간 오래 그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반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타벅스에 알바하러 가겠습니다. 그런 아까 느낌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좀 길다고 그런 게 아, 있지 그렇구나.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더치브로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장표 보니까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단어가 보입니다. 랄프 로렌? 랄프 로렌이 요즘 좋은가요? 예, 랄프 로렌이 이게 좀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올해 랄프 로렌 주가가 12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패션 유행이 뭐 10년, 20년마다 돌고 돈다고 하는데 랄프 로렌 유행이 돌아왔고요. 결국 그래서 랄프 로렌이 오늘 이제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매출 EPS도 당연히 너무 좋게 나왔고 연간 가이던스도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랄프 로렌이라는 기업 자체가 한 2021년까지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역성장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조금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지고 매니아들만 좋아하던 브랜드였는데 근데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젊은 세대 중심으로 랄프 로렌을 찾는 수요가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그 올드머니 룩이라고 조금 이제 뭐 조용한 럭셔리 최근에는 그렇게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스타일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유행 측면에서도 꽤나 많은 혜택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랄프 로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젊은 집단이 최근 소비자 증가의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더치브로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다 이제 Z세대 소비 그런 쪽에 주목하고 있는데 랄프 로렌 역시 뭐 밀레니얼 Z세대들이 점점 더 많이 찾는 브랜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양극화 때문에 조금 고소득층 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약간 더 높은 가치의 그런 고객들이 찾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중국도 최근 힘든데 랄프 로렌이 중국에서도 정말 잘 팔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잘 팔리다 보니까 마진도 최근 1년 내내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션 유행이 정말 뭐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걸 체크했던 것 같은데 리스트 인덱스라는 그 패션 관련한 그런 통계 집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3분기에 내놨던 자료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 미우미우가 1위하고 프라다가 3위한 것도 있지만 랄프 로렌이 이 리스트 인덱스 통계 집계 이래로 처음으로 14위에 한 번에 랭크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랄프 로렌이 진짜 이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 시장에서는 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랄프 로렌도 이제 2012년 이후로 거의 뭐 12년 만에 본격적인 부활을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패션 스타일로 봐도 올드머니 대 뉴머니 뭐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올드머니룩 하면은 조금 조용한 럭셔리 로고가 드러나지 않고 은은하게 자랑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뉴머니룩 하면은 약간 구찌 뭐 루이비통 그 화려한 이제 로고들이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뉴머니룩 스타일이 정말 크게 몰락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대변하고 있는 게 이 구찌의 모기업 캐링그룹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캐링그룹이 거의 사상 초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넘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구찌라는 브랜드가 워낙 이제 뉴머니룩의 상징이고 화려한 로고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최근에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브랜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찾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구글 트렌드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뭐 랄프 로렌의 인기나 올드머니 스타일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볼 수 있는데
뭐 랄프 로렌 인기는 조금 연말 계절성이 있지만 계절성을 고려하면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관심도를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다. 또 올드머니룩에 대한 관심도도 사상 최고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양극화 시대에 조금 너무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로고가 막 화려하지 않고 좀 덜 드러나는 그런 쪽으로 중국에서도 많이 이동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랄프 로렌이 좀 최근 부활하고 있는 게 이렇게 뭐 패션 유행이 10년 만에 돌고 돌아서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 외에도 랄프 로렌 경영진에 정말 뼈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뼈를 깎는 노력이 뭐였냐면은 랄프스 커피라는 이제 커피 체인을 이제 랄프 로렌 매장이랑 결합을 한 거죠. 랄프스 커피가 2014년에 뉴욕에서 처음 오픈을 해가지고 지난달에는 국내 이제 가로수길에도 랄프스 커피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아시아에서는 그런 지역에만 랄프스 커피가 있었는데 이 랄프스 커피 오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결국 랄프 로렌 매장, 어떻게 보면은 굳이 매장 가서 구매할 이유도 없는 그런 브랜드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오프라인 기업들이 이제 아마존 시대, 이커머스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경험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이런 랄프스 커피 같은 걸 이제 도입하면서 조금 소비자들을 이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고객과 브랜드의 접점을 키워내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랄프 로렌 하면은 조금 뭐 아늑하고 따뜻하고 좀 어떻게 보면 묵직한 좀 그런 무거운 이미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랄프 로렌, 이 랄프스 커피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 좀 더 편안하고 캐주얼한 그런 스타일도 적극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겠고 뭐 랄프스 커피가 그리고 또 이 SNS 시대에는 하나의 관광지 같은 느낌도 돼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웬만한 국가에 놀러 가면은 랄프스 커피 가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들이 SNS에 올리고 뭐 랄프스 커피에서 머그컵 샀다, 옷 샀다, 모자 샀다 그런 굿즈 구매하고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랄프 로렌 브랜드 홍보에 기여하다 보니까 이 랄프 로렌의 부활이 단지 패션 유행이 돌고 돌아서 부활한 것뿐만은 아니다. 이렇게 랄프 로렌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활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또 최근에 12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사상 최고가 주가 랠리를 더 키워나가는 모습 이렇게 계속 확인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랄프 로렌이 올드머니 룩도 있는데 요즘에 또 바뀌었어요. 드뮤어 룩이라고 해서 이게 뭐 불어인 것 같은데 조용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드머니랑은 또 결이 조금 다른 그 룩인데 이 랄프 로렌이랑 잘 맞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랄프 로렌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성정모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랄프 로렌 폴로 하면은 예전에 이제 폴로티, 지금이야 뭐 드뮤어룩 이런 거 말씀 주시지만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요만한 로고에다가 유행했던 거 있어요. 이렇게 네. 크게 큰 이 예. 폴로 이 말 타는 폴로 선수의 로고와 그 이 카라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 폴로라고 여기 랄프 로렌 이렇게 뒤에 써 있는 옛날 그 반팔티 예. PKT라 그러죠. PKT. 요게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자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랄프 로렌이 지금 랄프 로렌이 아닌가 보군요. 네,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들으면서 그 하티스트 브랜드에 뭐가 있었냐면 9위에 더 로우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16위에 토템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여기도 약간 드뮤어 룩들이에요. 그래서 로고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품질이라든지 깔끔하고 깨끗한 얌전하고 조용한 룩을 하는 곳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그 중에서도 랄프 로렌이 그나마 좀 접근 가능한 가격대거든요. 그러네요. 더로우나든지 토템 비싸요, 여러분. 베르사체, 네. 몽클레어, 네. 코치,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안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랄프 로렌이 올라왔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이렇게 부활에 성공한 랄프 로렌인 것 같습니다. 내일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네. 랄프 로렌의 유명한 그 꽈배기 스웨터가 있습니다. 네. 그 꺼내 입어야 되겠어. 한 20년 됐는데 내일 어떻게 입고 오시나요? 한번 꺼내 입고 삭지 않았으면 한번 입고 돌아다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가자님이 본더치 모자를 딱 구찌벨트 써줘야 딱. 돼요. 본더치 명품이에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오늘 저희 조현철님 본더치 입고 오셨어요? 꽈배기 아. 니트. 랄프 로렌 꽈배기 한번 니트 출연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입고 왔다는데 얘기하시네요. 여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조현출님이시거든요. 역시 다르다라는 점. 역시 MG는 다르다. MG는 다릅니다. 왜요? 저도 MG예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오늘
3대 지수 전체적으로는 역시 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S&P 500 지수가 0.5% 그리고 다우 지수가 0.08%. 다우가 조금 지지부진한 오늘인데 나스닥 지수 1%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가가 전부 셋 다 사상 최고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오늘은 플러스를 붙이는 순간 전부 신고가로 그러니까요. 기록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나스닥이 음흠. 19,000선을 뚫고 네. 19,188선 와. 야, 이렇게 지금 올라주고 있고요. 네. 러셀이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어제 6%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은 오늘 살짝. 약간 순환매가 음흠. 있는데 0.3% 정도 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약간 거래량 실리는 종목들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오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거래량 실리는 것 1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오.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올라온 게 뭘까요? 팔란티어입니다. 오늘 팔란티어가 3%가량 빠지고 있는데 저희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팔란티어 얘기를 오늘 안 팔란티어 드렸었는데 말씀 안 드렸던 것 최근에 같아요. 팔란티어가 너무 실적 들어가서 이후에 볼까요? 많이 올랐었는데 네.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점프업을 했었는데 점프업을 했었는데 제프리스에서 나온 리포트죠? 오늘 제프리스에서 네. 거의 팔란티어를 사면 안 된다는 지금 수준의 빨랑 튀어라. 리포트를 하나 낸 게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네네. 최근에 기업 내부자들이 우리 사주를 매각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고 어허.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의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 너무 높다. 그래서 포지션을 조정해야 네.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 주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40%씩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원래 보유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유하려고 했던 것을 언더퍼폼으로 내렸고요. 그다음 목표 주가 28달러. 지금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53달러. 53달러인데 목표 주가를 28달러로 내리면서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팔란티어가 지금 잘 버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목표가가 28달러인데 현재가가 53달러입니다. 다운사이드가 지금 몇 %? 절반이거든요. 거의. 절반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3% 하락인 거면 잘 버티는 거긴 하거든요. 이거는 마치 얼마 전에 웰스파고에서 네. 테슬라 목표 주가를 120달러를 제시한 그런 적이 느낌.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네. 오늘 딱 그 느낌인데 음. 웰스파고는 완전 틀렸거든요. 이제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를 그쵸. 이제 놓쳤는데 까먹었죠. 팔란티어는 네. 사실은 이제 내부자들 특히 피터 틸 창업자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주, 자사주를 팔아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는 게 네. 제프리스의 논리긴 한데 말은 됩니다만 네. 4년 동안 40% 성장해야 된다. 목표 네. 주가 28달러. 약간 과도한 뭔가 그 느낌적인 후려치기 느낌.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네. 표현이 좀 팔란티어. 과했습니까? 아니요. 후려치기 맞죠. 네. 지금 목표 주가를 28달러를 그렇습니다. 반토막했습니다. 네, 반토막했습니다. 또 거래량 쏠리는 종목 테슬라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2.7%까지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내는 테슬라거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300달러 찍기 직전입니다. 296달러에 와, 진짜 테슬라는 뭘까요? 대단합니다. 진격의 거인이네요. 진격의 거예요, 진짜요. 와, 저희 눈앞에서 300달러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봅니다. 올해 4월에 140달러였던 테슬라의 우와. 주가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2배로 와. 지금 올라서는 테슬라의 주가 네. 보실 수가 있어요. 100% 넘은 거예요. 그렇죠. 네. DJT는 21%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호실적의 25%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리프트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실적 잘 나와서 잘 간다라고 30%대 상승인데 저 이거 보고 싶어요. 슈마컴입니다. 6%의 상승 이어가고 있는 슈마컴입니다. 슈마컴이 오늘 여러 가지 예. 아이비들한테 사지 말기를 음흠. 당부하는 듯한 그런 네. 리포트들을 여러 가지로 받았었는데 네. 서스퀘어나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를 하는 리포트까지 나왔었거든요. 음흠. 그런데 현재 6%. 네. 역시 야수의 심장들이 세상에는 많다. 네. 저는 겁이 납니다, 여러분.
와, 혹시 지금 저희 채팅창에 계신 분 중에 슈마컴 갖고 계신 분 갖고 있으세요? 계신 분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1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가 심장 이렇게 외쳐드리겠습니다. 슈마컴이 현재 이렇게 6%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사실 출발할 때만 해도 거의 약보합권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와, 6%까지 올려붙이는 슈마컴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동님과 드가님께서 네. 1 말고 2 눌러주셨어요. 야수. 네, 심장 아니고 야수. 이렇게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온큐가 현재 21%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량 실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종목들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개장한 지 이제 1시간 된 거잖아요. 와, 근데 테슬라가 지금 3%를 올리고 슈마컴이 6% 올린다고요? 엄청난 상승률이고 네. 어제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어제만 해도 테슬라가. 이 말이 됩니까? 두 자릿수 지금 3% 넘게 오르고 있어요. 29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297 올라 있는 달러입니다. 상황에서 많은 예. 분들께서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고 익절을 하려고 했으나 어머나. 그 지금 하방 압력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이야. 수익 실현을 하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당연하죠. 지금 그걸 뚫고 지금 300을 도달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테슬람들의 의지.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 넘었습니다. 예, 297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진짜 테멘을 이 주주 펀드는 외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온 김에 주가 좀 더 볼까요? 네. 네, 애플이 1.3%대 강세고요. 메타가 어제 부진을 딛고 2.6%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파벳, 구글도 0.7%, 아마존도 함께 1.7% 올라주고 있고요. 브로드컴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퀄컴, 무슨 일일까요? 퀄컴이 현재는 약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네요. 네,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퀄컴의 모습입니다. 실적도 좋았고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일까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제는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EPS 5%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상회. 매출도 3.4% 음흠. 상회했고 물론 최근에 이제 ARM과의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네. 퀄컴 관련해서는 오늘 나온 리포트라든지 분석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저 찾아봐 주시고요. 그동안 전 주가 좀 더 볼게요. 자, 오늘 퀄컴 있어요? 관련해서는 바클레이즈에서 어허.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평가를 내놓은 것이 있어서 네. 지금 그렇게까지 못 올라갈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바클레이즈 비중 확대 의견을 음흠. 유지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퀄컴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까지 150억 그러니까요. 달러를 하겠다.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어요. 라고 나왔는데 좀 압박을 받고 있죠? 네. ARM은 현재 5.3% 강세입니다. 그러면은 ARM이 지금 그 수급을 다 뺏어갔다고 네. 봐도 무방한. ARM한테 좀 땡겨갔다, 예. 뺏겼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지금 실적도 거의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음흠. 자, 그러면 실적 발표한 회사들 이야기한 김에 네. 잠깐 이제 다른 실적 나온 것도 종목들.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자, 오늘 초반에 이제 듀오링고나 리프트 같은 곳들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저희가 안 봤던 곳 중에 어떤 곳을 안 봤을까요? 자, 조비 에이비에이션. 조비. 네, 조비를 봐야 되는데요. 조비가 조비. 어제 실적이 장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 30% 하회했고요. EPS 시장 예상치 10% 하회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오늘 주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제 장마감 이후에 오르긴 했거든요. 강보합입니다. 아, 0.5% 올라가고 있는 조비 에이네이션입니다. 현재 0.49% 올라가면서 5.09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네. 이제 미국 항공청과의 스페셜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프로그레스가 있다라고 네. 이제 어닝콜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한 현재 도요타와 우버, 델타 항공 등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어닝콜에서 내놨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데 네.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비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유일한 이 수직 이착륙기 에어택시 중에 유일하게 1시간을 뜰 수 있는
에어택시라고 아, 해요. 1시간 내내 떠서 떠서 이동을 이동할 할 수 있는 있다. 에어택시가 유일하게 조비라고 해서 네. 5억 달러를 그래서 도요타가 아하. 최근에 또 투자를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네. 이 릴리움 얘기 같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릴리움이 제가 왜 파산까지 가게 됐는가를 네. 찾아봤더니 네. 릴리움은 음흠. 기술에 비해서 채공할 수 있는 에어택시 운항 시간이 혹시 몇 분인 줄 아세요? 몇 분이라 그랬습니다. 10분? 5분.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릴리움의 C 제품이 5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5분이요? 실패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나? 추가적인 투자가 안 들어와서 오. 최근에 독일 정부에도 보조금을 요청을 했다가 너네 독일 기술력 연방 없어. 정부에서 거절을 어. 했대요. 어머나. 그래서 지금 파산에 이르게 된 게 릴리움이다. 나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었다. 네. 그 유일하게 1시간 뜰 수 있는 게 조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유일한 생존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현대차도 하긴 하지만 음흠. 그래서 지금 강보업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허, 이거 이 보실 기술력을 수가 가진 있습니다. 건 조비밖에 없다. 조비밖에 없다. 네. 자 그리고 게임 회사 한 곳 볼게요. 테이크 투. 주가 좋아요. 테이크 투 아실 텐데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 내고 4% 올랐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그래프가 매출이라든지 매출 상황 이게 EPS 상황인데 네. 시장 예상치에 어땠다? 상회했습니다. 음. 특히 EPS 영업이익이 60% 넘게 우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스코어를 보여줬던 그런 네. 테이크 투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나온 실적 발표는 2025년 Q2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회계 다른 거예요. 기준은 25년 2분기. Q2라고 해서 놀라시면 안 되고요. 네. 매년 2분기 회계 기준으로 음흠. 어제 발표한 건데 EPS 60% 상회는 말이 안 와. 되잖아요. 아, 저희 조현철님 듣고 계신가요? 테이크2는 무슨 게임을 하나요? 제가 게임 알못이라서. GTA, 아, GTA GTA. 5라고 여기 아. 보시면은 GTA가 지난 3분기에 그러니까 여기 2025년 회계년도 2분기에 네. 몇만 장을 팔았다? 2억 500만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GTA가 나온 지 10년이 다 됐어요. 아니 GTA 들으면 게임 알못인 저도 뭔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지금 테이크 투가 또 네. 14억 달러 규모의 음흠. 넷 부킹 순 예약 주문이 밀려 있다 그럽니다. 아, 밀려 이게 있대요. 왜냐하면 그랜드 데프트 오토 GTA 6 네. 신작이 내년에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약 그게? 주문 건수가 14억 달러가 14억. 지금 예약 건수가 밀려 있다. 그래서 스트롱 파이낸셜 퍼포먼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예약 주문을 했으면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EPS가 60%가 넘게 와. 시장 예상치 상회한 모습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네. 지금 GT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볼까요,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근데 GTA 5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이런 건데 괜찮을까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네. 1인칭 액션 게임이고요. 네, 네. 이런 차량들을 막 네. 훔쳐 타고 아하. 그래서 약간 그 게임 내용 자체는 19금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샷만 좀 네네. 약한 간단하게만 것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길거리를 다니고 길거리 막 걸어 네. 뛰어다니고 미션도 미션을 빼고 온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온라인도 최근에 있기 때문에 오. 다시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어허. 하더라고요. 네, 지금 테이크2 같은 경우는 주가는 4.2%고요. 저 실적 더 볼 것들이 있을까요? 저 사실 보잉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보잉 보잉이 한번 보고 뉴스가 올까요? 있습니다. 네. 보잉이 2.38%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서 F-15 전투기를 25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현재 보잉이 그래서 빠르게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2.8%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투기를 더 산다고요? 예.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보잉에게는 지금 파업도 끝났고 새로운 수주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보잉이 2.8%대 상승입니다. 저는 로이터에서 봤습니다. 자, 일단은 팁스 랭크 네. 상황에서 이제 숫자만 나와 있는 음흠.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네. 이스라엘에 납품되고 있는 F-15 파이터가 음흠. 이스라엘 전문으로 개조된 버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15가 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F-15K잖아요. 여기는 F-15IA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그래서 있다고 이스라엘이라서 합니다. 그래서 커팅 엣지 웨폰 시스템, 최신의 음흠. 무기 시스템을 장착을 한 네. 이스라엘 테크놀로지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조건을 들여서 이스라엘이 들여오는 것이고요. 2031년까지 F-15 IA를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년 4대에서 6대 정도 애뉴얼리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올라갈 만하네요. 근데 그니까요. 2031년까지 인도기 때문에 31년 인도. 당장의 매출에는 잡히지 않겠지만 이렇게 뭔가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스타트 네. 끊었다 그런 느낌. 그리고 에어파이터들이 비싸요. 그쵸. 일반적인 항공기보다 이런 에어파이터들이 비싸기 때문에 또 중간에 어떤 장치들이 추가될지 모르고 음흠. 전투기들이 좋은 게 네. 인도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이 항공기를 비싸요?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약간 비싸게 만들 수 있어요. 비용이 추가되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좋은 기술 또 나왔어 하면서 추가되게 할 수가 추가. 있고 인도할 때도 뭔가 아하. 우리가 계약했던 것보다 이거 너무 많이 단가가 올랐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보잉이 현재 3%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좋습니다. 저희 빠르게 좀 2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 다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또 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3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